네, 연력학 보충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를 따라서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PV 그래프를 나타낸 거죠. PV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AB 과정에서 기체의 물리량만을 증가하는 기체의 물리량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고르래요. 즉 증가하는 물리량을 고르는 겁니다. 이 PV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온도, 등온선도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등온선은 이 중심에서 이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금 온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PV 그래프라는 거는 바로 PV는 nRT라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지금 표로 지금 그래프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 곱하기 V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등온선, 너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등온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이때 누구의 온도? 여기서의 온도가 약간 차가운 온도가 될 거고요. 여기서의 온도는 뜨거운 온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그려놓고 풀면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럼 이때 증가하는 물리량은 뭐가 됩니까? ASB로 갈 때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건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온도도 콜드에서 하트로 가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온도가 증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도가 증가하면은 그 기체들의 속도가 증가할 거고요. 기체들의 속도가 증가하면은 그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 기체 내부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된 물리량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ABC 과정을 따라서 변하는 동안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다. PV 그래프가 나왔다. 그리고 AB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이고요. BC 과정에서는 단열 과정이다. 여러분들 단열 과정의 그래프 그리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단열 과정은 그 서로 다른 온도와 서로 다른 온도의 한 점을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B점의 등온곡선과 C점의 등온곡선은 일단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콜드가 돼야 되겠고 얘가 핫이 돼야 되겠죠. 얘는 지금 무슨 단열 과정입니까? 단열 팽창 과정이 되는 거예요. 기억, AP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한다. 여러분들 지금 열 에너지가 흡수한다, 방출한다. 이 에너지의 출입 관계는 이 PV 그래프로 바로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뭘 써야 됩니까?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걸 쓰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닫힌 개의 일 에너지 정리에다가 열 에너지를 추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AB 과정에서 A에서 B로 가는 요 과정에서 온도는 다시 부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한 일은 플러스 1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죠. A에서 B로 갈 때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은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야, 뭐 빼기 플러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플러스 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즉 AB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했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온도가 등온선을 그리면은 등온선에서 A에서의 온도가 더 낮을 거고요. B에서의 온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보다 작다. 이것도 여러분들 연력학 제1법칙으로 한번 봐볼게요. 델타 U는 Q 빼기 W인데 지금 BC 과정에서의 상황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표를 그려서 그리면 굉장히 쉽게 되는 거고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입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의 출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한 일은 플러스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즉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요거죠. 얘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요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게 아니라 같다가 돼야 되겠죠.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작다가 아니라 같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에 따라서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다. A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리고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다. 즉 AB는 등압 과정이고요. BC는 등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BC 과정은 사실 지금 여기 등온선 그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A도 등온선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를 지난 등온선이 콜드, 그리고 BC를 지난 등온선이 핫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AB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보다 더 큰 물리량들을 고르래요. 야, 그러면은 기체가 한 일 보자고요. 기체가 한 일은 PV 그래프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면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BC 과정에서 한 일은 요 빨간색 빗금이 되는 거고요. AB 과정에서 한 일은 이 빨간색 빗금이 되는 거고요. BC 과정에서 한 일은 요 파란색 빗금이 되겠습니다. 누가 더 커요? 빨간색 빗금이 더 크죠.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AB 과정이 더 크다. 맞는 말이 되어 있고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 AB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있죠. 근데 있잖아.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등온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므로 누가 더 커야 돼요? 바로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더 커야 됩니다.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고요. 기체의 흡수한 열량은 누가 더 크냐? 여러분들 그 흡수한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PV 그래프로 판단할 수 없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확실하게 알려면은 그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쓰면은 델타 U는 Q 빼기 W 쓰고요. AB 과정과 BC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본다면은 일단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AB 과정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BC 과정은 이 0이 되겠죠.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AB 과정과 BC 과정에서 한 일은 다 플러스가 될 텐데 플러스 뭐가 돼요? 얘는 요 면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C에서는 AB 면적보다 좀 더 작은 면적이 되겠죠. 이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Q 값이 있는데 Q 프라임과 Q2 프라임이 있는데 야 누구의 Q가 더 크냐? 누구 Q 프라임이 더 크냐? Q2 프라임이 더 크냐? 요거를 지금 찾아내라는 거죠. 야 그럼 간단해요. Q 프라임은 어떻게 구합니까? 야 어떤 플러스의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있었죠? 그리고 얘를 앞으로 빼주면은 요게 되는 거죠. 이 값이 되는 거고요. Q2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0 플러스 요 값이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누가 더 커요?
그냥 요것만 비교해도 얘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더더군다나 앞에 또 플러스가 더 붙였어. 그러면 당연히 Q'이 Q2'보다 더 커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A 과정을 따라서 순환한다. 연력학적 순환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연력학적 순환 과정이라는 건 지금 얘 엔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열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이런 식의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많이 봐왔었죠. 여기에 높은 온도, 그리고 여기에 실린더 엔진, 그 다음에 여기에 낮은 온도라고 했을 때 열 에너지가 이렇게 공급돼서 얘가 일을 하고 얘가 열을 버렸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 엔진의 과정이 바로 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V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연력학적 과정이 순환한다면은 요 그래프를 꼭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AB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요. BC 과정은 등적 과정, CA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먼저 A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연력학 제1법칙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어차피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AB 과정, BC 과정, CA 과정에 대한 모든 연력학적 과정, 그러니까 그 열 에너지가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은 델타 U는 Q 빼기 W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때 A, B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 C에서 A로 가는 과정, 이것들 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 합치면은 얘가 A에서 B, C, A 다시 계속 순환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때 이 물리량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 과정을 볼게요. AB 과정은 지금 등온 과정이래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좀 T 하트, 얘가 T 콜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BC 과정은 등적 과정, CA 과정은 지금 하나의 등온 곡선의 한 점과 또 하나의 등온 곡선의 한 점을 이었죠. 그리고 얘가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팽창했는지 수축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단열 수축 과정이죠. 그래서 먼저 AB 과정을 본다고 치면은 AB 과정에서 얘는 등원 곡선을 따라서 운동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일은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한 거고요. 그러므로 열은 흡수했을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BC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BC 과정에서는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한 일이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는 감소했겠죠. 즉 냉각됐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감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빼기 0은 마이너스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빼기 0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BC 과정에서 열은 방출한 게 되겠고요. CA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CA 과정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의 출입이 없고요. 그리고 얘는 단열 수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할 거고요. 온도의 변화는 증가했겠죠. 콜드에서 하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표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온도의 변화는 이 한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왔었죠. 이때 온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무조건 0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지금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맞습니까?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지금 얘를 보고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니은 기체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내부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2분의 3 nRT이기 때문에 온도랑 관련이 있죠? 그러므로 온도가 A가 높아요? C가 높아요? A가 더 높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A가 더 커야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 뭡니까?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요거죠. 얘는 C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 얘랑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근데 얘는 얘랑 똑같고요. 얘는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와 얘는 어떻게 돼요? 합치니까 0이 됐었죠. 그러면 얘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CA 과정에서 기체가 받는 일과 같다라고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논리적으로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로 변할 때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나타낸 것이고 A, B 과정은 등업 과정, B, C 과정은 등적 과정이다. 지금 여기에 P, V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너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등온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등온선을 그려주고요. 그러면은 얘는 PV 값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커지는 거니까 얘는 이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T cold, T hot이라고 한다면 얘는 더 뜨거운 온도 T hot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기억, AP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이다. 연력학체 1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델타 U는 Q 빼기 W고요. 그 다음에 요 AB 과정, BC 과정에서 얘네들을 한번 써볼게요. A에서 B 과정으로 갈 때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증가해야 되고요. 얘는 지금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한 일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열은 흡수를 해야 됨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뭐 빼기 플러스는 플러스야?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열량값이 Q가 되니까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흡수했다라고 주어졌네요. 얘는 플러스의 값을 간다라는 거죠. BC 과정을 볼게요. BC 과정에서는 얘도 지금 흡수를 했고요. 빼기 얘는 한 일이 0이 되겠죠. 그럼 이때 지금 얘는 핫해서 더 뜨거운 걸로 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얘는 어떻게 돼요? Q보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Q보다 작아야 함을 의미하죠. Q보다 작아야 한다. 왜? 작아야지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건 BC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BC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증가하죠. 핫에서 핫으로 갔으니까 온도는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C 과정에서가 AB 과정에서보다 크다가 됐는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얘는 지금 AB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를 뺀 거죠. 네모에서 세모를 뺀 건데 얘는 네모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더 커야 됩니까? 얘가 더 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6번부터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고요. 그냥 실린더 그림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실린더 그림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느냐? 첫 번째 솔루션 그냥 방정식으로 푼다. 솔루션 1은 여러분들이 그냥 식으로 푼다. 여기서 식이라는 거는 이상기체 상태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로 푼다.
요 상황의 실린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PV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그래프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식으로도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어요. 6번 문제 보면은 그러면은 얘는 그림과 같이 기체 A가 들어있는 공을 뜨거운 물에 담긴 비커에 넣었더니 A의 부피가 일정하고요. A의 부피가 일정하고요. 부피 일정.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했대요. 온도가 증가했대요.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제 A의 온도가 증가하는 동안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솔루션을 한번 풀어볼게요. 뭘로 푼다고요? 그냥 식으로 풀을게. 여기서 식으로 푼다라는 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즉 PV는 nRT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PV는 nRT라는 식은 그 단점이 뭐냐면은 열 에너지의 출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온도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부피가 일정했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니은 압력은 감소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증가하면은 그 기체 분자들의 속도가 증가할 거고요. 그 기체 분자들의 속도가 증가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 기체 계 내부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열의 출입은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열의 출입 같은 경우에는 연력각체 1법칙을 쓸 수밖에 없어요. Q 빼기 W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부피가 일정하니까 한 일은 없겠죠.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열은 어떻게 됩니까? 뭐 빼기 0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야, 얘는 지금 열이 플러스야. 지금 열을 흡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푸는 건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식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실린더 그림을 보고 PV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좀 더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저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웬만한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솔루션 두 번째,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풀어보겠습니다. 즉 PV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PV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그래프 상에서 등혼선을 그립니다. T cold, T hot. 이때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증가했대요. 부피가 일정했대요.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가 여기서 여기로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올라가면서 증가하죠. 그리고 온도가 콜드에서 하트로 갔기 때문에 운동이 증가하겠죠.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의 출입은 뭐 그래프를 그리든 이 식을 사용하든 일단 이렇게 연력각체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사용해야 된다. 뭘 사용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의 피스톤에 힘을 가했더니 지금 여기에 단열이 다 돼 있대요. 그리고 힘을 가했고요. 그랬더니 피스톤이 움직였대요. 그리고 열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얘는 지금 무슨 과정이냐? 지금 얘는 단열 과정이고요. 그리고 부피가 수축했기 때문에
단열 수축 과정입니다. 이 단열 수축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요? 지금부터 저는 그냥 PV 그래프를 그냥 그려볼게요. 이 그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상의 등온선을 그려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T hot, T cold, 그리고 여기서 여기 어떤 등온선의 한 점에서 등온선의 한 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단열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때 수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수축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가 바로 부피가 점점 줄어드는 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이 단열 수축을 그린 겁니다. 그럼 이때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체 압력 지금 올라가죠. 그러므로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기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콜드에서 핫으로 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온도 증가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틀렸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 T로서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귿,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부피가 수축됐기 때문에 일을 받았다. 마이너스 1을 했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도 실린더 그림이 나와 있죠. 이 문제도 여러분들 PV 그래프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니? 열의 출입이 없대요. 열의 출입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야? 단열 과정이네요. 그리고 뭐 했대요? 열의 출입이 없이 뭐 했대요? 팽창했대요. 단열 팽창 과정이네요. 단열 팽창 과정입니다. 단열 팽창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PV 그래프를. 그럼 얘는 PV 그래프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등온선을 그리고요. 단열 과정이라는 거는 어떤 등온선의 한 점에서 등온선의 한 점으로 이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지금 지금 수축이야 팽창이야? 팽창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단열 팽창 과정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합니까? 그렇죠.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일을 했죠. 플러스 1을 한 거죠. 온도가 증가합니까? 핫해서 콜드로 갔기 때문에 온도는 감소했겠죠. 압력은 증가합니까? 압력은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압력은 감소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실린더에서 추가 놓인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가에서 기체가 외부에 열을 방출해가지고 열을 방출한 상황이래. 가에서 나로 가는 상황은 열이 방출된 상황이래요. 이때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열이 방출됐고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가 아니죠. 지금 부피 같은 경우는 수축됐고 그럼 어떻게 PV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까? 그리고 추의 개수가 그대로고 추의 개수가 그대로라는 거는 추가 가해진 압력은 지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압도 동일할 거고요. 즉 얘는 지금 무슨 과정이라고 보면 되냐면은 등압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등압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등압 과정에 대한 PV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PV 그래프 그리고 등온선을 그리고요. T cold, T hot. 그 다음에 얘는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갔는데 등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데 얘는 수축이니까 이런 식의 과정이 될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기억, 가에서 나 과정에서 가나 과정에서 얘가 가죠. 얘가 나가 되겠죠. 가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부피가 수축됐기 때문에 일을 받았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했다가 돼야 됩니다. 니은 기체 내부의 에너지는 가에서가 더 크다.
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바로 온도랑 관련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온도가 높은 가에서가 내부 에너지가 더 커야 됩니다. 디귿. 가나 과정에서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Q와 같다. 여기서 지금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지금 E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E라고 똑같은 거예요. 즉 얘는 여기서 기체가 한 일은 이 Q 열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지금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력학 제 1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디귿을 위해서 연력학 제 1법칙 델타 U는 Q 빼기 W고요. 가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온도는 감소했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 그 다음에 한 일은 마이너스 1을 한 거고요.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방출했으니까 마이너스 Q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간화 과정에서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즉 1을 말하는 겁니다. 얘랑 얘가 같습니까?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은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누가 더 큰 값을 가져야 해요? 요 방출된 열이 더 큰 값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까지가 이제 PV 그래프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실린더로만 문제를 푸는 문제였는데요. 실린더가 주어졌을 때의 문제인데요. 이때는 여러분들 PV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뒤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요. 이제 10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는 이제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문제고요. 열 효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습니까? 열 효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했었죠. 투입 대비 산출. 즉 공급한 열 에너지 분의 의미 있게 한 1이라고 했었고요.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한 1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공급한 열에서 버린 열을 뺀 겁니다. 얘는 1 빼기 QH분의 QC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 효율을 구할 때는 이 세 가지씩을 다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계속 유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온도가 T1인 열1에서 200J를 흡수했고요. T2로 160을 버렸대요. 야, 200을 얻었고 걔가 이 시스템이 그 다음에 160을 버렸어요. 얘가 QH가 되는 거고요. QC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인 걔는 얘고요. 그럼 이때 나머지 40 뭐 한 거야? 바로 의미 있게 쓴 거죠. 그게 얼마가 됩니까? 한 일이 4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온도는 T1이 T2보다 더 크다. 여러분들 열 에너지라는 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고온이 될 거고요. 얘는 저온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한 일은 40이다. 맞죠?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한다? 열 효율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투입한 것분의 한 일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200분의 4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20이 되겠죠. 열 효율은 0.2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그림은 열 효율이 0.2인 열 기관이 있고요.
고열원에서 Q1을 흡수했고요. 저열원으로 Q2를 방출했습니다. 뭘 구하래요? Q1분의 Q2를 구하래요. 야, 그럼 일단 효율이 나왔기 때문에 효율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효율은 투입 대비 산출이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QH 빼기 QC고요. 얘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QH분의 QC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를 썼을 때 뭐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식을 쓰는 거야? 요 식을 쓰면은 좀 더 편할 거야. 효율은 얘다. 요 식을 쓰면은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효율이 얼마였대? 효율이 0.2였고요. 1 빼기 QH가 얼마였대요? 아, 이거 아니구죠. QH분의 QC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QH가 Q1이 되는 거고요. 얘가 QC가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QH분의 QC는 얼마가 됩니까? 0.8이 돼야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었죠. 12번 문제 볼게요. 12번도 어떤 연력학적 열기관이 나와 있고요. 이때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렇게 그냥 보겠습니다. 투입한 게 3Q였고 버린 게 2Q였어. 그럼 한 일은 얼마가 됩니까? Q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 볼게요. T1과 T2 중에서 누가 고온입니까? 열의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T1이 고온, T2가 저온이 돼야 됩니다.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얘는 Q가 되겠고요. 틀렸고요. 열 기관의 효율은 효율 구하는 식이 뭐였습니까? 효율은 QH분의 의미 있게 한 일, 투입한 것분의 의미 있게 한 일이고요. 한 일은 투입한 거 빼기 방출한 거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세 개 다 써주시고요. 뭘로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린 이미 한 일을 알고 투입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요거 쓰면 되겠죠. 3Q분의 Q 하면은 효율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열 효율 구하는 문제에서 난이도가 좀 높아졌을 때 문제 상황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제 엔진 자체의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고요. PV 그래프를 주어질 거예요. PV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엔진이니까 순환하는 연력학적 과정을 제시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되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열기관이라고 했었죠. 지금 얘는 지금 순환하고 있다라는 거야. 순환.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 과정에서 PV 그래프를 나타낸 거다. 답. 의미 없는 말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이 표는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감소량을 나타낸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출했는지 흡수했는지 부호를 주어지지 않았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걸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야, 그럼 먼저 기억부터 먼저 볼까? 일단 A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요. 뭐가 있네. CD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고요. 이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BC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 근데 여러분 BC 과정을 볼게요. BC 과정을 보니까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나 감소량이 0이래. 이 말은 뭐야? 얘는 등온 곡선 상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와 C는 지금 등온선 상에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A 과정을 볼게요. DA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한 게 없어. 이 말은 뭐야? DA 과정은 지금 단열 과정이라는 겁니다. 단열 과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등온선의 한 점에서
또 다른 등온선의 한 점으로 이동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얘가 T cold, T hot, T hot, hot 이렇게 우리가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제 1법칙을 써서 각각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고요. 야, 델타 U는 Q 빼기 W입니다. 그리고 얘는 AB 과정, BC 과정, CD 과정, DA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과정들을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순환 과정이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은 그러면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AB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AB 과정 같은 경우에 온도가 증가했죠?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지금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플러스 30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을 했습니까? 일을 했을 거예요. 플러스 1을 할 거고요. 왜냐면은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얘 볼게요. 그러면 얘는 Q의 부호는 뭐가 돼야 돼? 뭐 빼기 플러스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까? 엄청나게 더 큰 값의 플러스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얼마였대? 500이었대. 그러므로 한 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각각의 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부호까지 써가지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BC 과정 볼까? BC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얘는 부피가 팽창했습니까? 팽창했네. 뭐 빼기 플러스는 0이 돼요.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 값은 얼마였어요? 150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 일도 얼마가 됩니까? 150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CD 과정 보자. CD 과정에서는 지금 온도가 감소했고요.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 근데 이 값 자체가 지금 안 나왔네. 지금 x라고 나왔네. 기억이라고 나왔네. 근데 한 일은 얼마가 됩니까? 한 일은 얼마가 돼요? 한 일은 0이네. 한 일은 0이잖아. 그치? 그러므로 뭐 빼기 0은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겠고요. 얘가 방출한 400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400이 될 거고요. DA 과정 볼게요. DA 과정에서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단열 얘가 0이고요. 단열 과정에서는 지금 콜드에서 하트로 갔었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럼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100이 됩니다. 이 말은 뭐 빼기 0은 플러스 100이 됩니까? 바로 한 일은 지금 수축됐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한 거고요. 그 값은 1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러한 관계들의 성립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 에너지들의 요 전체 합은 어떻게 돼요? 다 0이 돼야 돼요. 그쵸? 순환했다라는 건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왔다라는 거잖아. 자기 자리로 되돌아왔다라는 건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열 기관에서 분명히 효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 여러분들 우리 익숙하게 문제를 풀었던 요거 TH 연력학 기관을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돼. 그치? T 콜드. 지금 얘는 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일부 버리고 일부 의미 있게 사용한 거죠.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찾아내 볼까요? 지금 QH를 한번 찾아볼게요. QH라는 거는 이
엔진 개 안으로 들어온 거죠. 플러스 열을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열이 얼마야? 플러스 열이라는 거는 얘죠. 얘 플러스 500줄 플러스 150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650줄이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요? 그럼 400줄을 버린 게 되겠죠. 그럼 의미 있게 한 건 얼마가 됩니까? 바로 150줄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각각의 순환 과정에서 이 한 일을 다 더하면은 요거 다 더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바로 150이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더해 가지고 150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플러스 열의 출입을 이제 뭐야? 받은 열과 그리고 버린 열을 차이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1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효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효율은 650 투입분의 산출. 얘니까 얼마가 됩니까? 13분의 3이 되네요. 맞나? 왜 이상하냐? 150. 이 150이 아니라 250이네. 150이 아니라 250이네요. 250이면은 얼마가 돼야 돼? 그럼 13분의 350, 250 맞죠? 그럼 우리 13분의 얼마냐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13분의 5가 되네 13분의 5죠? 65에다가 맞고 맞네 13분의 5가 됩니다 13분의 4가 아니라 13분의 5가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틀린 문제 풀이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A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단열 과정에서는 A에서가 더 온도가 더 높다라고 우리가 지금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얘는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동그라미 기억이 뭐야? 동그라미 기억. 즉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가 됩니까?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400이 되는 거겠죠? 맞고요. 열 기관의 효율은 13분의 4가 아니라 13분의 5였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열 기관에서 ABA 과정을 따라 순환하는 과정을 찾는 거다. PV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열 기관이기 때문에 열 기관의 모식도를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었죠. 얘가 고열원, 저열원, 요가 엔진이 되겠고요. 얘는 높은 온도에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낮은 온도로 열을 버리고 그 에너지의 차이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식도를 그리고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적 과정을 연력학적 1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에너지의 변화량들 이런 것들 연력학적 변수들의 변화량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델타 U는 Q 빼기 W에 따르면 지금 A에서 B로 과정이 있고요. B에서 A로 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B 과정과 BA 과정을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AB BA 과정, 즉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는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한 일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플러스 10Q가 되겠죠. 그 다음 흡수 또는 방출된 열량이 AB 과정에서 12Q, BA 과정에서 QQ가 돼요. 야, 그 흡수하는 게 방출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흡수하는 게 얘가 지금 플러스 12Q가 될 거고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버리는 9Q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2Q, 얘는 마이너스 9Q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플러스 2Q가 될 거예요. 그럼 B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Q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AB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BA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합치면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BA 과정에서 1은 얼마가 됩니까? 1은 마이너스 7Q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엔진에서 열 기관에서 의미 있게 한 1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플러스 3Q가 되는 겁니다. 즉 얘가 지금 플러스 3Q가 되는 거고요. 지금 투입한 게 플러스 12Q, 버린 게 마이너스 9Q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기억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7Q이다. 7Q 맞죠? BA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 얼마가 됩니까? 2Q죠. 맞죠? 열 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효율 구하는 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효율은 투입 대비 산출이다.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은 공급한 거 빼기 버린 거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 빼기 QH분의 QC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이때 투입한 열이 얼마였어요? 아까 12였죠? 12Q. 그 다음에 의미 있게 한 게 얼마였습니까? 요거였죠? 얼마였습니까? 바로 3Q니까 얼마가 됩니까? 효율은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답은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